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HTS 활용법 알려드리고 있는 어윤학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이버스 HTS 그 랭귀지에 있는 시스템 트레이딩 관련된 어떤 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밑에 있는 이제 선언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화면을 키워서 보여드리면은 일단 이제 위에 있는 그 array라고 있는데 array라고 하는 거는 배열을 의미합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숫자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쭉 연속해서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연속해서 이어진 값을 하나의 변수에 이제 담아 놓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마치 우리가 그 마트에서 계란을 사면은 계란이 한 칸에 하나씩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변수다. 그래서 배열이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그렇게 개념만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은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 모두 이렇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 줄로 연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면 1차원, 그게 아니라 이게 표를 그리면서 쭉 이렇게 확장이 되면 2차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input이라고 하는 건요, 변수를 안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입력을 받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쪽에 이제 테스트 1, 2, 3이라고 하는 이 지표를 보면은 이제 input이라고 돼 있고 input에 보면은 옆에 이렇게 값이 둘, 세 개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실행을 시킬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입력을 받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VAR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외부에서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이미 고정이 된 그런 고정 변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numeric이라고 하는 거는요. 변수는 변수인데 다만 숫자로 된 이제 그런 변수 또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변수 이런 식으로 정해서 입력을 받는 거고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 변수를 입력을 받을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true false는요. 그 부울 값이라 그래 가지고 어떠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true,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false.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나타내는 이제 그 변수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있는 VAR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변수들을 선언할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코드를 좀 분석을 해 가면서 이제 스스로 익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제어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제어문 중에서 많이 쓰는 제어문은 몇 가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제어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CAL의 콜입니다. 콜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는 이제 이거를 뭐 프린트라고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그림을 그려라라고 해가지고 뭐 드로우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뭐 메시지를 출력했다 그래서 MSG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 여기서는 이제 콜 CALL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콜 플롯 S1 이제 이거는 이제 양식인데요. 자, 플롯 S1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클로즈 종가를 출력을 하는데 출력을 할 때 메시지는 by라고 화면에 표시를 하고 종류는 ARR 다운 그러니까 아래쪽 화살표를 쓰고 화살표의 색상은 그린으로 그 다음에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그 규칙에 따라서 이게 이제 작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조건을 만족할 때 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건을 만족할 때 이제 그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액션을 수행할 때 이 케이스를 쓰는 거고요. do라고 하는 거는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반복문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for라고 하는 이 for 반복문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lse도 if문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exit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반복문 내에서 밖으로 반복문을 끝내고 빠져나가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exit, exit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if에 대한 제어문, 네, 하고 for 제어문 두 개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문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a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이 변수가 10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a라는 변수에다가 a 플러스 1을 더하고, 자, 만약에 10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b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그 다음에 a를 더해라. 자, 이런 식으로 if문은 if 그리고 조건,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수행할 행동,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else,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수행할 행동.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응용을 하면은요, 잠깐 마이크 내려놓겠습니다. 자, 첫 번째 if문 같은 경우는 if 그 다음에 조건식, 그리고 조건식 만족했을 때 뭘 해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뭘 해라, 그리고 if문 완료, 이렇게 쓰는데요. 자, 밑에 보면은 if문 또 있습니다. 조건식은 똑같아요. 자, 조건문 이제 대소문자는 이제 구분을 그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데 그때는 이거를 하고 그냥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else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는 볼게요. 조건문이 조금 변했습니다. 자, a라는 변수가 0보다는 커요. 0보다는 크고 a라는 변수가 10보다는 작아요. 그러면은 a에다가 또 a를 더해라 라고 하는 이제 행동을 하면 되고, 자, 그게 아니라 또 조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다중 if인데요. 또 조건이 나와서, 자, 그게 아니라 a가 10보다 커요. 그리고 a가 20보다 작아요. 그럴 때는 a에다가 b를 더해라. 이런 식으로 else문이 쭉 나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f문은 if 조건식, 그 다음에 조건식 만족했을 때 행동,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의 행동. 자, 이런 식으로 if문을 작성을 한다. 그래서 이제 if문에 대한 거는 간단히 직접 이제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복잡한데요. 반복입니다. 자, 반복. 자, 말씀을 드리면요, for라고 하는 거는요, 자, 앞에 for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변수가 나옵니다. 무조건 변수가 나오고 변수의 시작값이 나와요. 그리고 변수를 마무리할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의 시작값부터 반복의 마지막 값까지를 이 next 안에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수 a가 있으면은 자 a에다가 뭘 더할 거냐? i를 더할 겁니다. 자 근데 i가 숫자가 1부터 시작을 하고 10까지 가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한번 값은 자 위에서 우리가 이제 var로 변수를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var a 지정을 하고 자 근데 a는 5입니다. 자 a가 5예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자 반복문을 했을 때 자 i 값이 1이 되면은 i는 1이에요. 그때 a는 뭐가 되겠죠? i는 1이니까 자 a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a는 5가 되겠죠. 자 그리고 i가 이번에는 2가 됐어요. 2가 되면은 a는 5가 아니라 6이죠. 자 a는 6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7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몇 번 a가 1부터 10까지 총 10번 10번을 반복하면서 요 행동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반복문. 그래서 반복문은 반복의 시작. 그래서 이게 만약에 9가 되면은 9, 10 해가지고 딱 2번만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i를 쓰는데요. i가 1부터 만약에 100이다. 그럼 100번을 하는 거고요. 1000이다 그러면 1000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행동을 반복해서 수행해야 될 때 그때 포문을 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이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에서 어떠한 변수들과 어떠한 제어문을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네,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제 나머지 제어문들 그리고 이제 if문의 활용 그리고 포문의 좀 응용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